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에게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고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이 위원장이죠. 전격 수용하면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사태 해결의 전환점이 아닌가 하는 기대도 나왔지만 양측이 내놓은 메시지는 다릅니다. 의료계 해석 들어보고 의대 지원 문제 해법도 짚어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과 전공의 단체 대표의 만남. 일단 만남의 결과는 좀 이따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요. 만남 그 자체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 의협 비대위에서 당사자인 대통령님하고 그다음에 전공의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네네. 어쨌든 또 담화 발표를 한 다음에 사실 그 담화가 굉장히 강경하게 느껴졌었는데 이후에 또 여러 수석들이 나오셔서 해석을 좀 달리 했었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 만나서 들어보겠다 이런 제안이 왔고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만나러 갔다 뭐 이런 시각부터 시작해서 뭐 일단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일단 저희 비대위 입장에서 보면 네. 저희 요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직접 누구를 거치지 않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면 그 정도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박단 위원장이 윤 대통령 만나는 걸 반대하는 의견도 그 내부에서 있었나 봐요. 전공의 협의 안에서. 네. 뭐 강경파들 때는 심지어 뭐 박단 위원장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조직이랄까 어떤 모임이랄까 항상 뭐 강경파는 있는데 지금 거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희가 듣기로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느 모임이나 특히 이제 어떤 협상 이런 자리가 네네. 나가게 되면 항상 강경파와 또 아닌 사람들과 나뉘게 되죠. 뭐 그 정도의 반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미리 또 혼자 들어가서 나중에 나와서 발표한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 이 전공의들한테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대위 전공의 비대위죠. 대전협 비대위에서도 나중에 추가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하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 정도 뭐 파열음은 일상적일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만나고 나서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 만나고 나서 양측의 메시지가 사뭇 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의사 증언을 포함해서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뭐 자세하게 내용이 좀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자세한 입장문이 발표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도 글자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한 200자 정도.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의미를 한 간담회 정도로 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의견 접근을 받다든가 이건 없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박단 위원장의 그 글을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좀 기대에 못 미쳤다 뭐 이런 반응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실망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하나는 약간 강경한 발언이긴 하지만 나와서의 입장 차이에 대한 발언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은 굉장히 좀 유한 입장이고 앞으로의 여지를 많이 남겨놨는데 그 안에서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 쪽에서 약간 그 긍정적인 걸 내놨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또 의료계 쪽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맞습니다. 것도 좀 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어제 만남에서 이제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게 그 자리에서 무슨 협상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통령실은 경청하는 자리였다. 그렇게 거기에 의미를 일단은 두고 있고요. 자, 그 처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전공의 만남 제의를 했을 때 그 의사협회가 환영의 뜻 밝힌 바 있고요. 그 어제 만남이 그래서 그 일반 겉에서 보기에는 갑자기 성사된 게 의협 차원에서 물밑으로 전공의 단체와 좀 소통하고 한번 만나봐라 설득한 결과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와요. 뭐 꼭 그렇게 보실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한의사협회의 집행부가 있고요.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안에 지금 대전협의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비대위 안에서는 항상 항시 전공의 협의하고 이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식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연락이 왔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으니 결정은 전공의들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한 당사자가 전공의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고 얘기했지 뭐 의협이나 의협 비대위 얘기를 듣고 싶다고 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전공의들이 결정을 하는 거다. 들어가든 말든. 하지만 긴밀히 알려주고 소통은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조언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왜냐하면 전공의들은 2월 20일 날 발표한 명확한 입장이 있었고요. 그 네. 입장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건 더 얘기하고 이건 더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 정도였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전공의 단체는 그 대화를 하려면 일단 2,000명 증원을 전면 백제화해라. 이거를 지금 그 조건으로 내걸고 의사협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그거를 완전히 백제화하고 시작하는 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데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저기 하는 시작점 이게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시작점이 어떤 모양새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사실은 대통령과 전공의의 만남 네. 저는 그게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시작이 돼서 서로 간의 의견을 직접 나눌 수 있었다. 저는 그게 가장 일단 의미가 시작은 있다. 된 거네요. 그렇죠. 네네.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대신 뭐 저희가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2,000명 증원을 한다는 거에 대한 반발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 2,000명 증원을 꼭 2025년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걸 조금 한 발 물러서서 큰 요청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2,000명 증원이 내년에 돼야 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걸 검토를 하자는 거죠.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을 미뤄도 됩니다. 1년을 미뤄서 한번 정확하게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했어요. 여기서 결론이 난다면 그 결론을 서로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런 정도의 어떤 공론화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전면 백지화 내지는 전면 재검토 여기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한 명도 못 늘린다, 뭐 줄이자 이런 의견도 있지만 마찬가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낸다면 충분히 서로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네. 2,000명을 늘려서 교육할 수 없다는 각 의과대학의 입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어떤 대학은 정원의 현재 4배까지 늘린 대학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대학 같은데요. 네. 네. 그런 목소리를 좀 들어서 반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제 4가지 조건 의협에서 내걸었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2,000명 증원 철회, 장관, 2차관 파면, 그다음에 안상원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이건 뭐 거의 지나간 얘기지만 대통령 사과.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대로인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예. 지금 의협 차기 회장님하고 즉 집행부하고 입장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하지만 이제 의협 그 차기 회장 이면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많은 의사들의 기본적인 정서다 이렇게 네네.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재승 그 전인교 비대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죠. 박민수 복지부 차관 브리핑 좀 중단시켜라.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말들이 너무 저희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또 현실과 좀 동떨어진 말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난 집에다 기름을 확 끼얹는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최근에 예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커데바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사채 실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에 많이 모자르다. 많은 대학들에 모자르고 현재 인원을 그렇게 늘리게 되면 이 해복 실습 그 커데바 한 구당 뭐 10명 내지 20명, 30명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게 수급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많이 좀 이 사채 기증이 되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으니 많이 있는 데서 좀 돌려서 쓰도록 하겠다. 법을 개정해서. 그런데 이거는 사채 기증을 하신 시신 기증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한 거고요. 이 시신 기증을 통해서 이 본인의 어떤 숭고한 뜻을 밝히는 이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시신을 물건으로 취급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들지 않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체 이 실습 저희가 회복 실습을 하면서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실습이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이런 거를 이렇게 폄훼했다는 거, 뭐 모자르면 수입하겠다는 거, 이거는 이 시신을 사체를 물건으로 취급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아주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 언사를 하신 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그 일단 대통령과 정공희 대표는 만났어요. 뭐 도출된 결과가 뭐 특별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만났다. 그 의미를 갖고. 자, 그럼 이 문제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이제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의료계 전체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의료계 대표하는 의협 집행부와의 만남. 이건 혹시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제안은 왔는지 어떻습니까? 뭐 아직은 구체적인 제안은 아니고요. 뭐 근데 사회 여러 곳에서 뭐 정치권이라든지 정부 쪽에서 뭐 대화에 대한 제안은 그동안도 쭉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들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추가 어제 결국은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공희 대표의 만남이었다고 뭐 생각을 하고요. 이제 확대되고 실제로 실무적인 일에서 처리가 된다 그러면 그 모임은 당연히 확대가 될 거고요. 거기는 저희 전체 의사들의 대표인 대한의사협회가 참여가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대통령이 의료계에도 통일된 안을 내달라. 만약에 이게 합리적이라면 거기에 뭐 따르겠다, 유연하게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뭐 다양한 안과 숫자들이 있죠.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어떤 국가의 정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어떤 충분한 안을 냈습니다. 근데 그 안이 합당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과연 누가 하는 거죠? 저희가 어떤 안을 제시했을 때 그 안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안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충분한 안을 놓고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위원회, 중립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위원회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자. 그렇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의료계에서 가져와 봐라. 이거보다는 이게 원점에서 하자는 이유는 그 취지는 그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차근차근히 논의를 해보자 이런 거네요. 그럼요. 대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간, 뭐 타임 리미트를 걸어놓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적용하는 거를 2026년부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협의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사회적 협의체 구성인데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근데 정부의 뭐 대략적인 방안은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환자 등 이제 다양한 목소리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만들겠다는 취지거든요. 보건의료노조는 이제 찬성한다는 입장 냈고요. 의협은 좀 부정적이죠. 아무래도 처음에 그 위원회 이름은 의료개혁 특위였죠. 네네. 그거를 좀 확장하시겠다는 담화문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결정하는 위원회를 보면 의료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소수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정 사항에 대해서 힘을 쓸 수 없는 의견을 관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들이 나오는 게 저희가 눈에 보이니까 의료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사회적인 굉장히 큰 아젠다이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의료계가 적어도 다수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하는 정원 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한 20명여 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항상 절반 이상을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 사항을 문부성이 따라서 뭐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의료 개혁에 대한 거는 특히 의료계, 물론 뭐 저희 의사들만 의료계는 아닙니다만 저희 쪽이 많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역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는 의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뭐 동수로 비슷한 비율로 하면 이거는 그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네.
자, 핵심은 의대 증원 문제지만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후속 조치 내놓고 있어요. 뭐 예산 관련해서 뭐 10조 원 이상 건보 재정, 필수 의료 분야예요. 그다음에 뭐 의료 사고에 따른 의료진 사법 부담 완화. 거기다가 이제 아까는 건보 재정이었는데 여기에 필수 의료 재정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향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네, 뭐 2023년부터 시작이 됐던 의정 협의체 여기서도 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논의가 됐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젠다의 제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아직 굉장히 세세하게 논의할 부분이 많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10조 강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1년에 10조가 아니고 5년에 걸쳐서 10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1년에 100조를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1년에 2%의 예산을 추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 따로 특별 회계를 마련하시겠다고 한 거는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걸 내년부터 반영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5월까지 예산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쪽에서는 긍정적인데 말씀하셨던 의료사고 특례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형사소송이 특히 의사들의 어떤 사고를 내지는 어떤 배상 과정에서 형사소송에 걸리는 비용이 그 비율이 일본에 비해서 거의 250배가 됩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필수 의료라든가 뭐 수술 이런 걸 잘 선택을 안 하는 네네. 폐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상대방도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라고 얘기하시는 환자 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단체도 있겠죠. 이런 극복해야 될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네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좀 줄여주는 금액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 공제 가입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다른 나라들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의료 시장의 대부분의 공급은 민간에서 하고 있고요. 가격 통제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전 세계 유례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부분이 5%에서 10%밖에 안 되니까요. 이런 나라에서 이 배상 책임을 물을 때 왜냐하면 가격을 통제를 당하고 있는데 물을 때 그 민간에서 다 보험을 이 부담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는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런 비슷한 국가에서 금액을 통제하는 시스템에서는 대개 국가에서 그런 부담을 해줍니다. 그런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 이게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대학병원에 의해서 개원이도 주 5일제에 따라 주 40시간 운영에 들어간 준법 진료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의협에서 이제 결정된 사항이고요.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 의미인가요? 네, 아무래도 개원가에서도 지금의 사태를 그냥 지켜볼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수단은 총파업이라는 수단이 있겠죠. 그런데 이 의료계 총파업이 일어난다면 안 그래도 지금 대학병원들이 어려운데 개원가까지 총파업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네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 단계로서 약간의 진료 시간을 좀 조정하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오시게 되면 진료에 부담을 드리지 않는 이 정도의 저희가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하고 대화가 시작되거나 대화 시작되는 시점 이럴 때는 이거는 뭐 좀 철회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이제 환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대란 사태 종결시켜달라며 양쪽에 거듭 호소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일단 이 상황에서 그냥 의사들만 먼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건가요? 그렇게 저희가 뭐 특히 전공의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만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설득해서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우리 해보자라고 하는 설득이 먹히지 않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사직서를 내겠다 그랬더니 사직서 못 내게 하고요. 수리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 진료 개시 명령 등등 변호사들조차 우리나라에 이런 명령이 있었나 하고 이제 의아할 정도의 명령들을 막 날리고 있었습니다. 또 휴가도 못 가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과연 전공이란 존재가 뭔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됐고요. 그런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로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저희가 정상화돼서 수술도 열심히 해드리고 그다음에 입원 환자도 잘 봐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설득할 만한
이 이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건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부의 양보, 그다음에 좀 더 합리적인 선택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 그 환자들께는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한 1분 이내로 남았는데 짤막하게 정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딱 요약해 주시죠. 네,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의과대학 정원을 한 번에 65% 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선진국의 많은 예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나라들은 대부분 저희하고 의료 체계도 다른 나라들이고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고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굉장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한테 비교하는 건 맞지 않고 늘리더라도 대개 10% 선에서 점진적으로 늘렸다가 또 일부 나라에서는 또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자세한 검토를 통해서 늘려야 되는 게 의대 정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번에 65%까지 늘리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인원들을 가르쳐야 하는 스승이 되는 교수님들께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그걸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